혹시나 여러분들 그 부모님 분들 중에서 저번에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계시니? 안 계시니? 이번에는 1학년, 2학년 참석회래. 설명회를 그 일요일 날 한다고 해서 문자 갔을 텐데, 혹시나 한 번 정도는 들을 법 해가지고 안 들으셨으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얘기해 봤어요. 자. 저번에 그 개념 한 통 기준으로는 68페이지까지 진행을 했고요. B1 기준으로는 제가 70번까지 풀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번부터였죠? 꽤 앞에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숙제를 막 그렇게 많이 내주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RPM 쪽에 있는 프린트를 좀 대표 문제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54번부터였나? 아닌가? 저 원호에 대해서 숙제가 저번에 나갔었나? 몇 번부터였죠? 숙제? 44번부터였어요. 네, 그럼 44번에서부터 70번 사이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으면서 시작할게요. 49-2번이요. 49 맞아요? 49-2랑 6-2 맞죠? 그래서 네, 계속 있으면 계속 쭉쭉쭉쭉 써놓고 갑시다. 52-1 62-1 62-2 63-1 끝이야. 혜정이도? 예. 46-2번부터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BE와 CD가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다. 엇각 쓰겠구나. 동의각 쓰겠구나.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AB와 DE의 길이가 같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핵심 포인트,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도 써먹겠구나.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 ADC가 46도일 때 BCA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일단은 원 하나를 최대한 빔 프로젝터를 안 써 보려고 하니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이구만. 46-2번. 지금 AD B C 이 보조선이 아닌가? 보조선이 아니구나. C 46도에 요래 E P. 자, 일단 여기서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체크되어 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지금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A, B의 길이와 뭐가? DE의 길이가 같다. 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죠. 자, 요렇게 좀 조금만 수정하죠. 요 너무 그림이 대중이 없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바꿀게요. 네. B, E.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길이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평행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써먹기 위해서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보조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보조선을 어디에 그려볼까요? 저는 뭐 이쪽에다가 그릴까요? 여기다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보조선을 그렸을 때 이 원주가, 이 호의 길이와 같은 원주각이 요각과 요각을 A라고 잡을게요. 요각이 있습니다. 요각을 A라고 잡을게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평행한 상태에서 동의각을, 억각을 옮겨주시면 요각의 크기가 A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아, 2A라고 하는 그 값이 46도가 되는구나. 체크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그 호 AB의 원주각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23도가 되는 건데 지금 각 ACB라고 하는 얘도 결국엔 호 AB의 원주각이죠. BCA. 상관없죠. BCA나 ACB나. 그래서 답은 23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49-2번 보도록 하죠. 49-2번.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하나를 그려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죠. 아이고, 뭐 이래. 몰라. 그냥 볼게요. 자, 지금 A, C, B, D. A, B의 3배를 했더니 CD의 2배를 한 거와 같더라. 지금 여기 요 길이를, 내가 요 길이를 B와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D가 된대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도선 그려주시고 여기가 X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DBC가 30도이다. 요 점이 P네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B를 찾으면 몇 대 몇이라는 걸 찾을 수 있나요? 2대 3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죠. 그죠? 호의 길이가 2대 3이다. 그럼 원주각의 크기도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그러니까 지금 A, B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2대 C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3A다. 그러면 3A가 30도가 되니까 2A 몇 도? 20도가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X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구한다? 각 X의 크기는 5A가 되죠. 이렇게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49-2번이었습니다. 52-1번이요. 52-1번. 네, 또 열심히 그려보죠. 핫. 자, 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써먹는 게 뭐냐면 BD라는 애가 원주각의 3분의 1 그리고 A와 C라는 애가 원주각의 5분의 1 지금 요 길이가 5분의 1 요 길이가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X, Y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강조했었냐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원주각의 총합은 몇 도가 되니까 180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호의 길이가 5분의 1이다. 호의 길이가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결국엔 원주각의 총합
의 3분의 1 총합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원주각의 크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각 x라고 하는 애는 180의 3분의 1, 각 y라고 하는 애는 180도의 5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62-2번 보겠습니다. 62-2번. 뭔가 원을 좀 많이 그리면은 원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난 그릴 때마다 새로워요. 그릴 때마다 어려워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라고 하는 애는 원에 내접하고 지금 이런 모양이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네요. 다음에 여기요. A, B, C, D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Q와 P라는 점을 기준으로 36도와 22도라고 합니다. 그림 제대로 잘못 그렸네요. 일단 볼게요. X는 어디에? 여기가 X라고 하네요. 자, 지금 내가 보면 즉 각과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삼각형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80에서 90%는 뭘 쓴다?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걸 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 각 어디? 그냥 나는 이 위 QCP 요 각의 크기를 먼저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할까요? x 더하기 22도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단계 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나요? 몇 도가 되죠? x 플러스 58도라고 구할 수 있나요? 180 마이너스 x 말고요. 이 두 개 지금. 그죠? 여기서 이용한 개념은 결국엔 이겁니다. 이거요. 요 한 외곽의 크기는 각 A 더하기 각 B라고 하는 이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래서 지금 식을 쓰면 2x 더하기 58도가 얼마? 180도다. 이렇게 식 세워서 x 구할 수 있겠죠. 대각의 합이 180도다.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한눈에 확 들어오게 바꿀 거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너네들이 보는 게 조금 더 쉽겠죠? 뭘 더했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다음 63-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는 그 스킬 하나를 조금 얹을 그 개념 하나를 조금 끼얹을까 해요. 63-1번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뭐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었지.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건 뭐지? 원주각이랑 중심각 이런 걸 배웠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몇 각형? 오각형. 그럼 그 오각형에서 뭘 찾으면 좋을까? 사각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으면 저 중심각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잠시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얍. 아휴. 에휴. 에휴.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요 각의 크기를 X라고 했고 이 각을 줬습니다. 여기 몇 도라고 되어 있냐면 110도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래요? 50도랍니다.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뭘 하라고요? 이 각의 대각을 찾으시면 되죠. 그죠? 뭐로 만들어서? 요 각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요 50도를 이용하는 X의 대각이 되는 사각형을 만든다면 BD의 보조선을 그리면 참 이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가 여기로 넘어와서 이 각을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지금 50도라는 애가 여기 오면서 몇 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5도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각 B, 각 A, B, D와 각 X 요걸 더한 애가 180도인데 각 A, B, D라고 하는 애는 뭐에서? 110도에서 뭐만큼을 뺀? 25도만큼을 뺀 각의 크기가 나오겠다. 요렇게 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어쩜 원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 몰라,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 질문 5개에 대해서 풀이해 드렸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로 하는 거는 최고 득점을 조금 나가긴 하긴 할 것 같아요. 어디냐. 그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B와 관련되어서 우리 이거 안 나갔었죠. 그죠? 닮음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 안 했잖아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잡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뭐 많지 않습니다. 7장 끝낼 거예요. 원주각의 활용 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저 원주각의 활용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원주각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원과 비례라는 파트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구계정에서 그러니까 공구계정 때까지 진행하고 1호 계정에서부터 빠진 내용이고요. 그럼 그 앞부분에 있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나오는 그 부분, 오늘 배우는 7단원이 지금 현재의 원주각의 활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과 비례라는 파트에서는 가볍게 문제 나오는 거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한번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지금 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결론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어떠한 원을 먼저 하나 잘 그리고 볼게요. 그릴 수 있을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자, 원에 어떠한 접선이 있을 때, 자, 접선의 성질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뭐 있죠? 접선 하나 기억나는 거 뭐 있죠? 몰라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수직. 수직이라는 거 하나는 기억나십니까? 그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을 연결한 애와 접점을 연결한 애와 접선은 항상 수직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접점을 A라고 해서 접점을 포함하는,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접하는 삼각형 하나를 그리자는 얘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게 결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요 각의 크기는요, 이 각의 크기와 같아요. 지금 이쪽이 아닌가? 저쪽인가? 그럼 저쪽도 그릴게. 여기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각 하나를 여기를 이제 T라고 하면 어떤 게 성립한다고요? 각 B, A, T라는 애와 각 A, C, B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요. 얘를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교과서상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요 각을 이제부터 나는 접현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요. 접현각은 자, 여기서 풀어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뭐라고요? 접현각이라고 하는 애는 뭐랑 똑같다고요?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아요. 그 현의 원주각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선 보인다, 그리고 그 접점에 대해서 뭔가 각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접현각?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유는 얘도 뭐 몇 가지 그림으로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한 3개 정도 그리면 되려나? 하나, 아이고, 뭐야, 이거. 여기서 그리면 안 되나? 하나. 수습이 안 되는데. 너무한데, 이거. 자, 으쌰. 몰라. 자, 일단 첫 번째.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요 수직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넘어갈 때 정확하게 요 직각 삼각형일 때, 그리고 직각 삼각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세 가지 그림으로 한번 다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A, P, B, C라고 하면 얘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보조선 하나를 그어요. 여기 지름을 지나도록 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지름이 되는 보조선을 그리는 순간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냐면 저기 누구요? 각 DAB 더하기 각 BAP는 90도라는 각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쓴 거냐면 여기에요. 요놈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조선 우리 뭘 쓸 거냐면 90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즉 여기를 보조선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식 뭐냐면 각 DCB와 각 뭐죠? ACB의 크기가 90도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동그라미를 체크한 부분 이 누구에 대한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잖아요. 그럼 여기랑 크기가 같아요. 오늘도 폭염이니? 그래. 뭐라고? 각 DAB와 각 DCB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 DB의 원주각이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얘네 둘이 서로 같대. 그럼 남은 요 두 개도 서로 같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지? 동그라미, 그럼 그 반대편을 여기를 이제 각의 크기, 동그라미 더하기 요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라고 해서 네. 접선에 대한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저편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디냐? 짠. 아이고 매. 아우씨. 몰라, 그냥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조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수직선이 될 거고 여기가 AP, BC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합니까? 여기에 반드시 수직이 되죠? 이미 수직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말고 여기 X 말고 여기 짠라고 한다면 90도의 반대편인 얘도 짠. 그래서 결론 뭐라고? 접편각이 있을 때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접편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짠. 하나 더. 그리는 게 더 오래 걸린다. 설명보다. 에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A를 기준으로 똑같이 P를 잡고요. 이번엔 삼각형 요렇게 그려볼게요.
BC.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동일합니다.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주각에 90도 계속 이용할 거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그려서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좌안. 여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사실 뭐 반대편으로 보셔도 돼요. 그죠? 반대편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편하려나? 잠시만요.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설명하는 게 맞을까? 이쪽으로 설명하는 게 상관은 없겠다. 상관이 있겠다. 반대편으로 갈게요. 이번엔 이쪽. 여기를 Q를 잡아서요. 그러면은 지금 QAC라고 하는 각 QAC라고 하는 애는 90도 더하기 DAC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DB의 보조선을 찍 연결하게 되면 각 ABC라고 하는 얘도 뭐가 되냐면 여기 90도 더하기 DBC가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야? DAC와 DBC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라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QAC와 ABC, 그 QAC라고 하는 A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인 ABC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남은 한 각의 크기도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대로 결국엔 그 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수행평가에서 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뭐라고? 현에 대한 접선의 각의 크기, 한 현에 대해서 저편각의 크기와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 그림을 눈에 좀 익히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실전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안 풀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익숙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좀 내가 비어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라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원의 접선과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70페이지입니다.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저편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이 얘기예요. 요 각이 만들어졌으면, 여러분들아, 요 각이 만들어졌으면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는데 이걸 내가 약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원래 현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 계속 다 호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저편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접선이 되기 위한 조건 뭐래? 접선이 되기 위한 조건도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원주각이 저편각과 같은 걸 확인하면 이거 접선이구나. 원이 그려져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접선이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3-1번 이그젬플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TT-가 원의 접선이고 A가 접점이라고 할 때 AT와 AB가 이루는 각을 기호로 나타내래요. 23-1번 이그젬플 23-1번 1번의 각이 뭐라고? 각 BAT가 되죠.
호 AB에 대한 원주각 2번 뭐라고요? 각 B, C, A가 되죠. 그죠? BAT와 크기가 같은가? 뭐라고? 각 B, C, A가 된다고. CAT 다시. CAT 다시와 크기가 같은가? 그럼 저 반대편으로 가서 누구예요? 각 CBA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림이 없어서 헷갈리나? 그림 안 그려도 괜찮아요? 그림 그려드려요? 괜찮아요? 그럼 23-2번. 이걸 계속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예전에 진짜 정말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도 가르쳐 봤냐면 얘들아 라고 하면서 막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기 착 하고 들어가. 그래서 여기랑 그게 그야 같아. 막 이런 식으로도 설명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참고만. 그러니까 뭐지? 도형을 돌린다라고 하는 저 각을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더 어렵나 봐요. 그래서 조금 슬프지만 그래서 나는 이 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2번 같은 경우에 이그젬플 23-2번 보시면 지금 저 X라고 하는 애가 어느 현에 대한 원주각이야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1번의 답은 몇 도? 65도. 2번은 그러면 어느 쪽이 되는 거야? AC의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도? 40도. 40도. 자, 그럼 3번은요. 60도를 옮겨서 적어줘봐. 어디가 60도야? 그치. 각C가 60도가 돼요. 각C가 60도가 되니까 각 B의 크기는 30도입니다. 이유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라서 그렇죠. 그러면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X가 어디로 가야 돼? X 어디로 옮겨줘야 돼? 각 B가 돼야 되죠. 각 B의 크기가 X의 크기와 똑같죠? 그래서 115도에서 빼준 65도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3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푸는 문제일까? 이건 그려야겠다. 내가 으쌰. 예제 23번. 자,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리고 대략적으로만 그리고 시작할게요. 몰라요. 그냥 볼게요. 전에 제가 이거 강박을 못 놔가지고 진짜 거의 한 3분에서 5분 동안 막 원을 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누더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더 점점 흉측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아이들이 하는 말, 제발 그만하라고, 그냥 수업 좀 하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라 해서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많이 내려놨는데요. 이렇게 갈게요. A, B, C, D 이 정도로 그냥 뭐 대략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각의 크기가 100도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AC와 연결된 각을 기준으로 지금 5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각이 X예요.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편각은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편해요.
그죠?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을 그리게 되면 반드시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풀이 방법 혹시 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바로 보이세요? 뭐냐면 이 각의 크기는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의 크기와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바로 보는 방법. 그래서 백도 55 더하기 x 라고 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조금 돌아가는 방법이야. 뭐냐면 요 x가 어디? 이 x라는 저편각은 CD라는 현에 대한 원주각인 요 각이 됩니다. 선아? 보고 있니?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던가? 여기 요 각의 크기가 x가 됩니다. 그죠? 요 현에 대한. 그렇다면 두 번째 뭘 볼 수 있냐면 사각형이잖아. 몇 도가 되죠? 네, 80도가 되죠. 그래서 80 더하기 55 더하기 x의 크기가 180도다 라고 식을 세워서 풀어도 됩니다. 노란색 풀이, 빨간색 풀이. 노란색이 보이시면 한 번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돌아서 가셔도 되고요. 좀 뭔가 x를 안에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 그냥 바로 보는 방법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쉬었다가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저편각을 쓰는 저편각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원에서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요런 문제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원 하나 있고, 원 하나 더 있을 때, 원 하나 더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거 띵 좀 어떻게 안 되나? 자꾸 그 띵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그리면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아서 뭐 어디죠? 또 평행하다가 이 각 이렇게 나오죠? 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지금 한 직선에 대한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던 그 문제. 요거랑 비슷하게 또 평행한 게 하나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이 저편각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또 그려야 돼. 진짜 너무 그림 좀.
몰라. 그 다음에 작게 그릴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찐빵 같지? 이렇게 삼각김밥 같이, 그러니까 아니 일본에서 파는 주먹밥 모양 같이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자, 이번에 공통 접선을 가지는 원 두 개를 볼게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원이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좀 말 좀 하자. 그림 좀 그만 그리자. 하나, 둘. 이랑 서둘러서 그리지 마. 천천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얘를 이제 내접한다고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접하는 거, 안쪽에서 접하는 거. 그러면 공통 접선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이 점을 이제 T라고 잡았을 때 삼각형을 그려 보시면 여기가 ABT, 여기가 CDT 라고 할 때 PQ 결론은 이 두 직선 공통 접선에 대해서 공유하는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는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CD라는 선분과 AB라는 선분 두 개는 반드시 평행합니다. 평행한 이유는 그걸 똑같이 생각해보면 AB라는 각에 대해서 저편각의 크기, 여기죠. BTQ. 그리고 BTQ에 대한 맞꼭지각의 크기가 PTD. 그리고 PT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TCD가 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엇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선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통선을 기준으로 공통 접선을 기준으로 그 공통 접선에 대하여 선분을 두 개를 이렇게 작작 그었을 때 ABT와 CDT가 있는데 CDT를 그린다면 이 둘은 또 반드시 평행합니다. 왜요? 뭐가 같아서요? 이번엔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왜? 요 각 크기 하나에 대한 원주각에 대한 저편각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저편각에 대한 원주각을 요 두 번째 원에다가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엇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즉 AB와 CD는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행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옮겨줄 수도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에 80도를 옮겨주다 보면 X와 똑같아지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X는 80도 되네요. 마찬가지로 70도도 Y와 똑같아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70도랑 Y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저 원주각과 저편각을 계속 표시하는 거를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2번 X가 얼마라고? Y가 얼마라고? Y가 70도예요. 그러니까 X도 7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24번.
그러면 지금 APT. 얘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얘는 좀 약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그냥 원이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리는 거 답답하죠? 네, 원이다 생각하고 봐요. 자, 원이다. 자, 여기 이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원이다. 자, 아유, 이쁜 원이다. 자, 원이다. 자, 원 하나. 두 번째 원. 네, 원이다. 여기, 아이씨, 몰라. 그냥 대충 그려. 여기 원이다. 원이다. 어디야? 원이다. 씨, 어딜 봐서 원이야, 이게. 자, 원이다. 깎아. 자, 원이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요각,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 B를 기준으로, 요렇게, CD.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게? 여기가 71도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P, T의 크기, 요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예요. 어떻게 갈까요? 억각 아니에요. 억각 아니에요. 이거 둘이 평행이 아니에요. 어디다 보조선을 그릴까? 맞아요. AB에다가 보조선을 연결해요. AB에다가 보조선을 찍 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내접하는 사각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뭘 쓸 수 있다? 대외각. 그죠? 내대각으로 말해도 되고 대외각으로 얘기해도 돼요. 대외각의 크기가 같다. 여기가 이제 71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 여기가 몇 도가 된다? 71도. 결론은 억각이에요. 그지? 결론은 억각인데 지금 요 그림이랑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무조건 평행이겠구나 라고 했다가는 실수할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밑에 있는 유제 지금 한번 다 4개 답 한번 확인해. 앞에서 풀었던 거 23-1번, 23-2번, 24-1번, 24-2번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죠. 그 비원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숙제가 오늘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걸요? 87번까지 들어갑니다. 그 내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몇 번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게 원주각의 활용 파트의 주된 포인트라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63페이지에 있는 비원 교재 개념 한 통은 비원이 63페이지까지 중에서 유형 87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한 통은 73페이지까지. 지금 개념 한 통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유제 4개 풀고 가요. 쓸데없이 많아. 그러면 근데 이거 비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유형이 몇 번까지 있냐면 128번인가 127번까지 있거든요. 그럼 거의 뒤에 있는 유형 30개가 다 구닥다리 옛날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니네 학교에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 되고요. 그럼 미리 얘기하자면 원과 비례 관계라고 나오는 거가 수능에서 써먹을 가능성이 0.1%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쓰면 좀 더 편할 수는 있지만 그걸 안 써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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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바로 네 문제 풀어주세요. 다 했어? 다 돼가? 다 했어? 따로 뭐 체크하거나 확인해야 될 거, 도와줄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리 어디까지 할 건지 좀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저기 뭐야, 아마 28번까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2번까지 하면서 네,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우리 다음 주 목요일도 쉬죠. 그래서 그럼 지금 딱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음 주 화요일 날에 28번까지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32번까지 하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단원 테스트 보고 이제 대표값과 통계 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거의 한 타임에서 두 타임 안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조금 더 땡겨도 되는데 일부러 좀 천천히 좀 더 빠르게 할까? 우리 RPM도 풀어야 되잖아. 다시 일정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오늘 10일인데 이 정도만 숙제가 나가고 대신에 최고 득점으로 여기 이제 저희 대단원까지 아마 숙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날 오늘 숙제로 그 최고 득점은 어디까지 나갈 거다? 네, 102페이지까지 나갈 거다. 최고 득점은 102페이지까지 다 나갈 거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3학년 2학기 거 28번까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3학년 2학기 거 32번까지. 그 다음에 그럼 광복절 날은 숙제가 따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피타고라스 하나를 통으로 나가든가 통으로 싹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은 그럼 단원 테스트 좀 진행하는 방향 혹은 뭐 대표값을 나가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욕심을 버리고 그 대표값과 삼포동 부분을 두 번에 나누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번에 나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좀 천천히 나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 19일부터 24일 주에 요 3학년 2학기 교재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주 남았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 동안 뭐 할 거다? 그 RPM에서 연습을 좀 풀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뭐 할 거다? 뭐 할 예정? 네, 승만 테스트 한번 볼 예정. 그 전까지 RPM은 좀 미리미리 조금씩 풀어놓으시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한번 쭉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러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 광복절에 나가고 나면은 그 경우의 수 확률 부분이 아마 마지막 주에 주로 나갈 것 같아요. 26일부터 31일 주에 나가고 그럼 그 다음 주 저희 19일부터 24일 주에서는 3학년 2학기 거 최대한 마무리하고 추가 문제 연습하는 식으로 그런 기간 가지면 딱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할 부분은 이제 2학년 걸로 넘어가서 2학년 거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그 닮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그 평행선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평행선.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되어 있나?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이름도 길어. 길이의 비. 그냥 개념적인 거 한 번만 다시 잡고 가요. 평행선이라고 하는 애가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에서 그 길이의 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다? 일단 요거부터. 요거 해야 되는구나. 삼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에 나 어차피 왜 이등변 삼각형을 자꾸 그리지 습관적으로? 삼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에 내부의 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연장선 위에 한 점, 연장선 위에 선분을 그리거나 평행선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삼각형의 반대편 연장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삼각형 ABC라고 하면 ABC 내부에 BC와 평행한 보조선 DE를 그리거나 아니면 삼각형 내부에 삼각형이 AB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B와 C의 연장선을 그려서 B와 C의 연장선 DE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A 꼭지점에서 연장선을 그은 점을 기준으로 D와 E를 그렸을 때 뭐가 성립한다? 얘네들이 서로 평행한 보조선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조건 반드시 뭐와 뭐가? 삼각형,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모두 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서로 닮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닮음이 되죠? 평행하기 때문에 동의각의 크기와 같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동의각의 크기와 같아요. 각의 크기 하나를 공유합니다. 동의각의 크기와 같아요. 각의 크기 하나를 공유합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각의 크기 하나가 막꼭지각으로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AA 닮음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요렇게 성립하죠. 뭐야? AB 대 AC는 오른쪽 왼쪽으로 보셔도 되고 위아래로 갈게요. ABC 대 AD D는 AC와 AC 대 AE와 같고 는 또 뭐와 같다? BC와 BC 대 DE의 B와 길이 B가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모두 성립한다. AD와 DB의 길이 B는 AE와 EC의 길이 B와 같다.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죠. AD 대 AE는 DB 대 DEC와 같다.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기다가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서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주면 이 작은 애랑 큰 애도 서로 닮음이 되기 때문에 길이 B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른 길이에요. 이걸 놓쳐서 처음에 실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요? 위아래가 1대2, 2대1. 그럼 여기 몇 대 몇? 그럼 2대1. 뭐 헛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우, 선생님 누가 그래요? 누군가 그러던데. 진짜 꼭 한 반에 한 8명이 있으면 그 중에 3명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야? 2대1이라고 한다면, 위아래 2대1이라고 하면은 DE 대 BC는 몇 대 몇? 2대3이어야 되죠. 그죠? 지금 내가 말한 2대1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 B를 얘기하는 거고 노란색 B랑 조금 결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나오죠. 평행한 변이 직선이 주어졌을 때 L과 M과 N에 대해서 L, M, N 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해요? 이 하나의 직선이 평행한 하나의 선분 또는 직선이 이 평행선으로 나누어질 때 이쪽으로 그리지 말 걸 그랬나? 저쪽 반대편으로 그릴까요? 여기로 갈까요? 같은 어떠한 직선이든 간에 결국에는 뭐가 성립한다? A 대 B라는 애가 무조건 반드시 성립한다. 한 직선에 대해서 A 대 B, A 대 B. 그죠? 이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로 그려지던 뭘 하던 간에 결국엔 A 대 B라는 게 성립하더라. 왜요? 저 모양으로 다 바꿀 수 있어서 그래요. 그죠? 평행한 애를 옮겨서 평행사변형 만들듯이 옮겨서 주시면 저 앞에 상단에 있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A 대 B가 무조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보다 여기까지가 도입부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닮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닮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 말고 진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요. 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내각의 이등분선 또는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내각의 이등분선 또는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삼각형 ABC에서 BC와 만나는 교점을 D 또는 ABC에서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 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 A, B 대 A, C는 B, D 대 C, D가 반드시 성립한다.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되죠? AB 대 AC는 BD 대 CD. 또 AB 대 AC는 BD 대 CD. 제가 2018년도인가 가르쳤던 어떤 놈 중에서 하나가 2018년도, 그 2018년도에 2학년이었지. 지금 이제 성인, 그 놈 중에 하나가 되게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특이한 애라는 게 뭐라면 멍청하거나 뭐 이런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애 중에서 이걸 보더니 선생님이 얘가 되게 엉덩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얘가 엉덩이 공식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기억하는 건 네 마음이지라고 헛소리하지. 처음에 그때는 이제 헛소리하지 마. 무슨 엉덩이야. 이게 어딜 봐서 엉덩이처럼 생겼어라고 했었는데 이젠 포기했어요. 그래, 기억하면 됐지 뭐. 그래서 또 한동안은 뭘 또 강조했었냐면은 이거 되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그림을 보면은 계속 뭐가 생각나냐면 되게 넙치 얼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선 대가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하는 그 넙치 있잖아요. 넙치가 광어인 거 아시죠? 광어가 한쪽으로 눈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꾸 이게 한쪽 눈으로 쏠려 있는 약간 오징어 머리 아니야. 오징어는 눈이 아래 없으니까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어쨌든 이 그림을 되게 주목을 하세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에서도 써먹습니다. 이 길이의 비가 성립하는 건 수능에서 써먹습니다. 당연히 2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증명하는 거 한 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주황색 어딨어? 그림이 좀 크지 같네? 여기다 작게 밑에다가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 어떤 각의 이등분선 이거 증명하는 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기억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해요. 거기 증명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 증명만 한번 기억나세요? 뭘 그려서? 평행선을 그려요. 요 선분, 요 각의 이등분선이랑 평행선을 어디다가든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이런 평행선을 그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평행선을 그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니? 여기다가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요렇게? 요렇게? 두 칸, 세 칸? 두 칸 반? 요렇게? 요 정도? 요렇게. 자, 여기에 삼각형 A, B, C, D라고 했을 때 보조선 하나를 연장선을 그어서 연장선과 요 평행선, 평행한 애 하나를 그려주고 요 교점을 내가 E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합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엇각의 크기도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C와 ACE라는 애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C와 AE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잠깐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모양과 같은 모양이 나오죠. 옆에 있는 모양 살짝 돌려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뭘 쓸 수 있다? AB 대 AE가 BD 대 DC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AC와 AE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 AB 대 AE 대신에 AC로 바꿔주시면 BD 대 앞뒤 바꿔서 CD다 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니. 마찬가지로 외곽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계이등분선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얘랑 보조선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조선 그리는 방법은 B에서 보조선을 그리거나 C에서 보조선을 그리거나 하나가 되겠죠. 대부분의 교재들에서는 C에서 보조선을 그립니다. 교과서상에서도 C로부터 보조선을 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하나, 짠짠, 둘, 셋, 넷, A, B, C, D라 했을 때 얘랑 평행한 보조선 하나 여기서 찍 그려서 E로 잡으면 지금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가의 크기와 같아요? 엇가의 크기와 같아요? 아, 마찬가지로 삼각형 ACE라는 삼각형은 또 뭐가 되는구나?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 이번에는 누구? AB 대 AE를 보는 겁니다. 위아래. 그러면 AB 대 AE는 큰 거 대 작은 거, 큰 거 대 작은 거가 되고요. 여기서 AE 대신에 AC로 바꿔주시면 상단에 있는 공식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증명하는 거는 사실 2학년 2학기 때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왜 수행평가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관련돼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2학년 2학기가 지나고 나서도 가계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들은 틈틈이 출제가 계속 됩니다. 뭐 길이비를 계속 써먹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저 가계 이등분선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길이비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날아간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헤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이었나 재작년 수능 중에서 수능에 있던 문제 중에서 그 삼각비 심화 문제가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 삼각함수에서 가계이등분선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뜬금없이 빵 하고 튀어나왔을 때 가계이등분선을 쓰면은 되게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근데 그 가계이등분선 안 쓰면은 식이 한 10줄 정도 늘어나요. 뭐 한 두세 줄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확인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막 이만큼씩 막 해설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저 가계이등분선을 쓰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데 가계이등분선 안 쓰고 설명하려면 여기서 한 줄 또 이만큼을 또 써야 돼요. 그런 문제들로 바뀌어버려서 그 저것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까먹지 마셔라. 그래서 요거 하나 얘기해드렸고 82페이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1번, 2번, 그리고 4번에 있는 거는 조금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중선 3번 설명하기에 앞서서 뭘 볼 거냐면 뭘 볼 거냐면 평행사변형에서 하나를 볼 건데요. 얘도 평행사변형 못 쳤나 봐. 사다리꼴 하나를 볼 건데 사다리꼴에서 얘도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 하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뭘 기억하냐면 증명을 기억해 주세요. 풀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지 마? 공식을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A, B, C, D라고 하는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이 있을 때 그 사다리꼴 내부에 평행선 하나를 그리게 되면 여기를 하나를 M,
n이라고 해서 얘도 평행선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m 대 n은 m 대 n이라는 게 성립하거든요. 그때 이 상단의 길이를 스몰 a, 하단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한다면 문제 아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mn의 길이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요렇게 곱해라. 얘 더하기 얘 분의 요래 해서 곱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그 값을 구하는 문제, 물론 외워서 좋긴 하죠. 쓸데가 없어요. 실제로는 저 직접적인 mn의 값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걸 응용해서 중간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돼요?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명합니다. 네, 똑같이 그릴게요. 잘 그려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A, B, C, D라는 이 사각형의 MN을 기준으로 했을 때 M 대 N이라고 하는 여기의 길이 이제 똑같이 A, B까지 똑같이 그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라고 하고 A, B, C, D 그리고 M, N에 대해서 M 대 N이라고 놓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요. 뭐 어떻게? 첫 번째 평행사 변형을 이용해서, 두 번째 삼각형의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나네 정신 못 차려. 첫 번째, 예를 들면 여기 이 CD라는 보조선 하나를 그려서 CD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이미 평행한 애들에다가 평행까지 하니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즉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A, 요 길이도 A, 남은 길이는 B-A가 돼요. 그래서 요 점에 있는 교점 포인트를 내가 P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MN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MP 플러스 MN으로 PN으로 바꿔서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기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누구 대 누구는? 얘 대 얘는. B-A 대 MP가 몇 대 몇? M 플러스 N분의 N 대 M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 MP라고 하는 식 대신에 M 플러스 N분의 MB 마이너스 MA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최종적으로 요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MN이라고 하는 그 식은 M 더하기 N분의 MP, MB 마이너스 MA고요. PN의 길이를 저 M 플러스 N이라는 분모를 이용해서 써보시면 M 더하기 N분의 MA 더하기 NA라는 식이 나오게 돼서 합쳐주면 뭐가 나온다? 중간 과정이 사라지면서 M 더하기 N분의 MB 플러스 NA라고 요 중간에 요 값이 사라지면서 정리가 되더라.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구합니다.
여기요. 대각선으로 구해서 요점의 길이를 P라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요 큰 ABC 삼각형의 MP 길이와 요 반대편 역삼각형 CDA라는 삼각형의 PN의 길이를 각각 구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요. 즉, 시작은 똑같습니다. MN이라고 하는 애는 MP 플러스 PN이 되는데요. 증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적어도 이 밑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면 아 이거였지라고 하는 그림이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내신 대비 됐을 때 이런 것들 기반으로 식으로 쓸 줄 알면 돼요. 아니면 숫자만 따라서 옮겨 적어도 충분히 이 공식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저 MP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MP 대 누구? BC가 M 대 M 플러스 N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MP의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B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 역삼각형에서도 확인하면 얘가 N이고 요만큼이 M 플러스 N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대? PN 대 A가 누구? N 대 M 플러스 N이라서 PN의 길이가 바로 M 플러스 N분의 NA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뭐야 이거 MB 어디 갔어? M 어디 갔어? 그래서 따라서 요 두 개의 합은 그럼 뭐가 된다? 요 두 개의 합은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라는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란 선, 주황색 선 두 개를 기억해 주세요. 이 밑에 있는 식을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노란색, 주황색 선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중선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 중선 말고 저거 요거부터 하자 그러면 평행선 평행선 다시 그릴게요. 평행선 보조사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A, B, C, D, E, F에서 평행한 세 개의 보조선이 보일 때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EF의 길이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A 더하기 B분의 AB예요. 근데 이것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지 공식을 기억하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봐주시면 좋아요. 왜요? 뭐가 되니까? 평행하니까 서로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가 서로 닮음이 되거든요. AA 닮음.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이 AA 닮음이 되기 때문에 A 대 B라는 길이의 B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평행하면 길이 B가 마찬가지로 A 대 B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길이 B를 표시해주면 밑에 있는 것도 찾을 수 있고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누구 대 누구는 예를 들어 AB 대 EF는 AC 대 CE
라고 해서 누구? A 대 EF가 A 더하기 B 대 B다. 그래서 식 써주시면 EF라는 길이는 A 더하기 B분의 AB이다. 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런 그림, 평행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한 직선에 대해서. 이거랑 응용으로 나오는,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평행하다라는 표시가 안 줬는데 평행을 찾는 문제. 예를 들면, 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두 직선은 서로 반드시 평행합니다. 평면상에서는, 공간상에서는 꼬인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평면상에서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개념 자체를 언제? 1학년 2학기 1단원에 있는 기본도형의 그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그 위치관계 포인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얘는 반드시 평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직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뭐 또 다른 거 나오는 것 중에서요. 이런 것도 그 중선 연결하는 문제 있잖아요. 뭐든지 상관없는데 이게 중선 연결하는 문제들 가끔 나와요. A와 A, B, C, D에 대해서 인 M, N을 연결했을 때 첫 번째 MN의 길이,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B라고 놓나 하면 첫 번째 MN의 길이는 뭐가 되더라? 혹시 기억나? 2분의 A 더하기 B예요. 두 길이의 평균입니다. 왜요? 여기 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뭐 이만큼 이렇게 보도선까지 연결해서 이 점을 PQ MP 더하기 PN 혹은 MQ 더하기 QN으로 쳤을 때 2분의 B, 2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절반이 된다라는 거 말고 이거는 뭐 증명 방법을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우셔도 됩니다. PQ의 길이는 2분의 B-A입니다. 왜죠? 똑같아요. 지금 MN이라고 하는 길이가 아까 MQ 더하기 MQN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가 2분의 1B 더하기 2분의 1A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반대로 PQ의 길이는 MQ에서 MP를 뺀 거거든요. 근데 MP의 길이도 여기도 2분의 1A, 여기도 2분의 1A가 되면서 2분의 1B에서 2분의 1A만큼을 뺀 값이 되기 때문에 차라고 구할 수 있어요. 중선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왜? 중선은 뭘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사실 무게중심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뭐 이렇게 개념이 쓰잘데기 없는 개념이,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개념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증명이 좀 많아요. 요 파트 평행선은 증명이 좀 많이 중요한 파트예요. 개념을 봐야 되는 그 개념 파트 중에서 그 개념이라고 할 만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나? 첫 번째가 개념. 개념에 대해서, 오늘 혀가 왜 이렇게 꼬여. 첫 번째가 정의. 단어 뜻이 뭐야? 이건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 그래서 정의에서 은근히 나오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 정의의 의미 파악하는 거, 그냥 그렇구나 말고, 이런 거는 하나하나 확인해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정리. 여러분들은 공식보다 정리를 먼저 배우죠,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도 돼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이런 것도 다 공식이고요. 원의 넓이, 부피 이런 간단한 것들도 다 공식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그 공식을 증명을 못해요. 너네. 그거 알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런 거야 외워였고요. 중학교 때도 그냥 그런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사실은 저 넓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이 크게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간단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써먹을 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적분이 있어요. 넓이 또는 부피를 증명할 때 그 공식이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적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넓이를 설명하는 적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그 다음에 부피를 설명하는 적분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 그 다음에 구의 부피를 구하는 그것도 구의 부피 말고 구의 건널비, 막 건널비 설명하는 그런 거는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적분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에 너네들한테 막 이렇게 공식 써놔왔자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실험적으로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그런 중간의 과정들이 생략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정리에 대한 증명, 방금 전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른 뭐 중선 정리 라고 이름을 붙이면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도 증명이 되게 중요해요. 공식은 왜요? 공식은 증명이 필요가 없다. 사실은 여러분 공식과 정리의 차이가 뭐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근의 공식,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공식과 정리의 차이가 뭐게? 그냥 다 똑같은 애 같지? 다 외워야 될 애들로 보이죠? 공식은 뭐냐면 중간 과정을 생략해주는 애가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전개하는 방법을 알아. 그 중에서도 이런 특수하게 많이 나오는 애들은 앞으로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해서 쓰면 돼 라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근의 공식도 마찬가지야. 근의 공식,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완전제곱식으로 유도한 후에 정리한 그 최종 결과값이 근의 공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유도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명 과정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풀이를 생략하는 거니까 공식은. 근데 정리는 증명이 꼭 들어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때 피타고라스가 증명해봐, 유클리드가 증명해봐. 그다음에 너네들은 혹시 2학년 2학기 교재 혹시 개념 한 통으로 배웠니? 2학년 2학기 내용을 개념 한 통으로 배웠으면 개념 한 통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필드하고 바스카라가 나와요. 그 이름을 언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필드의 증명이랑 그 바스카라의 피타고라스 증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명 방법들, 지금 내가 아까 보여줬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증명하는 것들은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걸 토대로 문제가 나와요. 내신 문제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서 내가 그 증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날려도 돼 라고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크게 두 가지 그림만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행사변형에서의 무게중심이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무게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외심의 정의는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요. 어떻게 만드는데?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해서요. 내심의 정의가 뭔데? 내접원의 중심이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데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그게 내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무게중심이 뭐야? 무게중심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좀 그 무게의 중심이요.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 왜 무게의 중심이냐면 그 무게중심 포인트에다가 바늘을 올려놓으면요. 그 두께가 일정한, 그러니까 두께가 균일하고 무게가 동일한 그런 판때기에다가 무게중심 이런 거 올려놓으면 니네 이거 뭐야. 그 책상, 책 돌리기 하는 거, 혹은 공 돌리기 하는 거, 그런 것들, 혹은 저기 서커스에서 보면 접시 돌리기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어느 포인트에 점을 대고 있기 때문이죠. 무게중심에다가 점을 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라는 거를 그 회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제끼고.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는데요? 중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게의 중심이요 라고 얘기가 되게 위해서 그냥 중선의 교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선이 뭔데요?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요래 뭐 이렇게 그려줬을 때 중심, 그 다음에 뭐 중심 A, B, C와 D, E, F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무게중심 포인트라고요. 자, 무게중심의 성질 두 가지를 기억해야죠. 무게중심의 성질. 간단한 성질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뭐지? AG 대 GD는 BG 대 GE는 CG 대 GF. 가 몇 대 몇? 가 2 대 1을 만족하는 성질을 가지죠. 두 번째 성질은 뭐죠? 저 삼각형의 저 6조각으로 나뉘어진 삼각형 AGF와 삼각형 BGF와 삼각형 BGD와 CGD와 CGE, AGE 요 6개의 삼각형은 모두 뭐다?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 된다. 한 칸당 6분의 1 넓이가 모두 다 같아요 라고 합니다. 뭐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요. EF의 보조선을 그리면 요 길이 돼. 그러니까 저 단순하게 요 두 삼각형의 중선이기 때문에 EF와 BC의 길이 비는 2배. 그리고 GBC와 GEF는 서로 닮음이죠. 2대 1 닮음비는. 그렇기 때문에 2대 1. 이 무조건 반드시 성립해요. 그죠? 그래서 2대 1, 2대 1. 근데 이거는 왜?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삼각형 하나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삼각형 GEF랑 삼각형 GBC랑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서 1대 2라서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고 1대 4가 되고 삼각형 GBC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니까 3분의 1, 이거 한 칸, 두 칸, 3분의 1이거든. 3분의 1에 4분의 1이라서 삼각형 GEF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 12분의 1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은 편해져요. 빨라져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H가 아니라 여기를 GD, HP? P라고 할게요.
AP 대 PG 대 GD의 길이는 3대 1대 2가 성립합니다. 왜요? PD랑 AP랑 길이가 같은데요. 1대 2가 성립하기 때문에 1대 2대 3이 되거든요. 그래서 3, 1, 2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요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거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수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거 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A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두 선분의 중점을 MN이라 했을 때 A, M, A, N을 연결해주고 BD라는 대각선을 연결하면 여기 교점을 PQ라 할 때 뭐가 성립해? BP 대 PQ 대 QD가 1대 1대 1을 만족하죠.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에다가 C라는 보조선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즉 대각선이 서로의 중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선과 중선의 교점인 P가 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고 Q가 ACD의 무게중심이 돼서 2대 1대 1대 2, 즉 2대 2대 2, 즉 1대 1대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그림, 요 그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자꾸 외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신 대비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뭐죠? 여기야. 보통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체 A, B, D라는 애가 전체 넓이의 2분의 1인데 여기가 1대 1대 1이라면 넓이가 1대 1대 1로 서로 같아서 2분의 1에 3분의 1인 여기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고요. 여기가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뺀 12분의 1, 여기도 12분의 1이 되고요. 여기가 전체 4분의 1에 2분의 1을 한 번 더 했으니까 뭐지? 반의 반이라서 8분의 1이고요. 남은 길이 구해보시면 24분의 5 나오거든요. 이거를 분수로 기억하지 마시고 B로 기억하자. B.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기억하시면 좋냐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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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5대 2대 3입니다. 전화번호로 기억하세요. 네. 여기 요렇게 오른쪽 진행 요렇게 요 방향으로 기억하시면 쉬운 전화번호가 나와요. 뭐 444에 2523 뭐라고? 444에 2523이라는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합이 24 중에서 444에 2523 이렇게 나눠 가지시면 여기까지 문제 설명, 개념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개념 최고 득점 숙제는 어디까지? 단원 마무리까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